결국 직접 진화에 나선 김진태 강원도지사. 자금시장 혼란에 유감을 표시하며 채무 변제를 약속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이 자금시장에 불필요한 혼란과 오해가 초래돼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선후를 달리해 내년 1월까지 채무를 갚겠다는 일정을 제시하며 금융시장이 빨리 안정되기를 바란다고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 지사의 회생 신청 발표가 채권 시장의 신뢰 위기를 촉발한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여당은 곤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레고랜드 사업을 추진한 민주당 소속 최문순 전 지사에게 책임을 돌렸던 국민의힘에서 오늘은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최 전 지사의 책임이 가볍진 않다면서도 김 지사를 향해 모든 일을 신중하게 처리했으면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원도가 채무이행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이행 발표로 불신을 키운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레고랜드만 부도를 내고 강원도는 무사한 방법은 애초에 없다며 김 지사의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김 지사가 초비상 상태에서 경제 위기와 자금 경색에 기름을 부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특히 김 지사의 발언 이후 시장에 혼란이 예고됐지만 정부는 3주의 시간을 허비하며 급한 불조차 끄지 않았다며 윤석열 정부의 경제 무능이 최대 리스크가 돼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제에 대한 관념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정쟁을 위해서라면 경제 정도는 얼마든지 희생시킬 수 있다 이런 태도인지.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휘발유가 꽉 찬 상황에서 라이터 불을 튕겼다며 김진태 지사를 겨냥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강원도가 빚 보증을 약속했다가 말을 바꾸면서 촉발된 레고랜드 사태. 이로 인해서 발생한 자금 시장의 경색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50조 원을 풀기로 했죠. 당장 오늘 회사채 등 채권 시장에 한숨을 돌리긴 했지만 공사에 참여했던 동부건설이 135억 원의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는 등 불안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경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금융시장이 열리는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발표된 자금시장 안정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또 한 번 밝혔습니다. 어제 정부에서 대규모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신속하게 오늘부터 집행에 들어갈 것입니다. 정부의 안간힘에 호응하듯 지난주 금리가 급등하던 채권 시장은 소강 상태로 접어든 모습입니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0.19%포인트 떨어졌고 우량 회사채 금리는 0.14%포인트 넘게 하락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마음을 놓을 수는 없다는 게 시장의 시각입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레고랜드는 2년 전 2,050억 원의 채권을 발행해 돈을 빌렸습니다. 강원도가 보증을 서줬습니다. 하지만 올해 취임한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직접 빚을 갚는 대신 별안간 레고랜드 관리회사를 팔아서 갚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조치였습니다. 남아있는 땅을 팔아서 이제라도 돈을 갖게 하자. 하지만 부동산 침체기에 회사와 자산이 팔리길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 당장 돈을 떼일 수도 있게 된 금융사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안전하다고 평가된 지자체 보증 채권마저 부도를 맞자 회사채 시장 전반에도 큰 파장이 번졌습니다. 우량 회사 채권도 외면받으며 돈을 빌리기 힘들었고 일부 건설사와 금융회사가 위험에 처했다는 루머까지 돌았습니다. 금리는 치솟고 돈줄은 더욱 마르는 악순환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금융시장이 열리기 전인 일요일,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장 등이 총출동해 긴급 자금 지원책을 발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50억 원 상환 회피로 불붙은 시장 불안을 잠재우려 50조 원 이상이 소방수로 동원된 겁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심각하다는 얘기가 시장에서 들렸기 때문에 초기에 이거를 어느 정도 안심을 시키지 않으면 더 큰 문제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일요일 날 좀 조치를 강하게 냈습니다. 시장은 한숨 돌렸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고금리, 고환율에 부동산 시장 침체라는 어려운 상황은 그대로여서 또 한 번 위기가 닥치면 자금 시장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습니다. 레고랜드 사태는 건설사에도 닥쳤습니다.
동부건설은 레고랜드 공사 대금 135억 원을 예정일 열흘 넘게 못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C 뉴스 노경진입니다. 간단히 좀 제가 이해하는 게 맞는가 모르겠는데요. 네. 국가, 그러니까 한 도가 지급 보증을 한 것을 못 주겠다고 하니까 네. 그럼 거의 뭐 자칫자칫 나라라고 생각하면 나라가 지금 보증한 것도 이렇게 못 주는 사태가 나는데 그럼 회사가 보증한 건 어떻게 믿니? 이러면서 모든 어떤 채권들의 신뢰성이나 안정성이 흔들려 버렸다. 뭐 이런 거 맞나요, 지금? 네, 정확히 이해하고 계시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레고랜드를 이제 지급 보증을 강원도가 했는데 예. 이제 그때 그랬죠. 이제 많은 증권사들이 참여한 이유가 예. 그 강원 중도개발공사보다는 이제 뒤에 강원도가 보증을 해주니까 그렇죠. 설마 저희가 떼먹겠어? 예. 이제 이런 거죠. 그걸 믿고 이제 했는데 보통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만기가 뭐 3개월짜리도 있고 되게 좀 다양한데 좀 짧아요. 예. 근데 건설 기간은 2년이 넘잖아요. 그래서 계속 차환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신용대출 써보신 분들은 1년마다 이렇게 보통 만기 연장하는 경우도 예. 되게 많이 있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계속 연장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이제 연장 처리가 안 됐던 거죠. 이제 예. 부도가 난 거죠, 사실상. 근데 그거를 사실은 이제 강원도가 갚아야 되는데 예. 이제 갚기를 거부해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가뜩이나 금리 오르고 뭐 지금 불안한 예. 상황에서 아니 이게 국가마저도 이제 못 믿겠다. 예. 이러니까 이제 우량 채권까지 뭐 시장이 지금 자금 유통이 좀 안 되면서 한마디로 이제 신용 경색 현상이 갑자기 좀 이제 들이닥친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네. 강원도지사 한마디에 그냥 전체 신용시장이 확 흔들려 버린 것 같은데 네. 다시 지금 뭐 다시 주겠다, 지급하겠다 해도 한번 신용이란 게 믿음이란 게 한번 흔들리면 좀 불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말씀하신 예. 대로 어차피 이제 모든 금융은 신뢰에 의해서 예. 밑바탕이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뭐 마트나 이런 데 가서 내가 필요한 거 사실 현금 내고 사시는 분 별로 없잖아요. 예. 신용카드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예. 사람들이 이 사람 언젠가 갚겠지 이걸 예. 믿고 당연히 신용카드를 쓰게 예. 해주는 건데 그게 이제 깨져버린 거죠. 그러면 예. 이제 모든 게 사실 경제가 마비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은 강원도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국가를 이제 믿을 수도 없다라는 그런 좀 불신이 생긴 게 지금 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여쭤봤지만 국가를 믿을 수 없는데 하물며 네. 회사가 아무리 건강하다고 회사를 어떻게 믿겠냐니까 건강한 회사까지도 자금 조달이 잘 안 되는 사태. 네. 뭐 이런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어떤 걱정이 크다 보니까 정부에서 50조 풀겠다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지금 긴축 정책하고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 아닌가요? 경제 상황 어떻게 올라가야 되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이게 고심이 컸겠죠. 이게 예. 왜냐하면 또 돈을 풀어버린다는 인식이 들면 그렇습니다. 당연히 예. 또 물가를 또 자극시키고 지금 한국은행 총재도 사실 이번에 이제 어제 언급을 했던 게 그 지금 거시경제 기조랑 좀 상관없이 이건 미시적인 거다. 네. 어쨌든 지금 시장에 돈이 좀 안 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한 방편이지 일단 뭐 정책 그 금리 인상 기조는 계속 유지하겠다라고 좀 언급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좀 선을 그었는데 이번에 나왔던 것 중에도 그러니까 실제로 정부가 일단은 필요한 곳에 돈을 일단 찔러 주겠다고는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 정책과 통화 정책은 다른 게 통화 정책은 좀 광범위하게 돈을 뿌려준다면 정부 정책은 필요한 곳에 찝어주는데 예. 그래서 이번에 그 기업 유동성 지원 기구라고 있거든요. 예. 사실 이게 SPV라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회사채를 매입을 해줘요. 그러니까 예.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중앙은행이 직접 매입하는 건데 이 부분은 빠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직접 개입은 안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통화 완화 정책으로 좀 보기는 어렵겠지만 예. 그래도 일각에서는 어쨌든 이거 정부가 돈 푸는 거 아니냐. 예. 50조나 풀린다 그러면 예.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우려는 좀 크지만 근데 지금은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런 신용이라는 게 한번 신뢰가 무너지고 예. 자금이 안 돌면요, 좀 물가보다 더 큰 충격이 사실 올 수 있거든요. 예. 한마디로 이제 돈이 돌아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또 예. 우리 몸에 피가 돌아야 되는 것처럼 예. 지금 피가 순간적으로 안 돌 수도 있어요. 그럼 물가를 떠나서 사람이 죽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일단 그 정부 입장에서도 좀 어쩔 수 없이 좀 필요한 곳에 먼저 좀 돈을 투입을 해서 일단 위기를 좀 막아보겠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 정책은 고금리에 시중에 있는 돈을 빨아들여야 되는 상황에서 50조를 풀겠다는 얘기가 완전히 배치되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건 그만큼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지금 이제 위험한 게 뭐냐면 이제 사실 이제 강원도 사태 이후로 무슨 일들이 이제 발생했냐면 실제로 이제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예. 지난주에 좀 충격적인 일이 뭐가 있었냐면 롯데건설이 되게 좀 우량한 회사로 알고 예. 계실 거예요. 갑자기 유상증자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롯데케미칼이 대주주인데 거기서 5천억을 또 차입을 했어요. 예. 이제 그거를 알아봤더니 한국신용평가에서
보고서를 썼는데 지금 우리나라 국내 건설사 중에서 가장 이 PF 대출 예. 요 갚아야 되는 우발 채무가 가장 많아요. 한 아. 6조 원이 넘습니다. 예. 근데 다음 달까지 2.8조를 또 갚아야 돼요. 예. 근데 만약에 이제 돈을 차입을 못하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보통 정상적인 상황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만기 됐을 때 은행이 이거를 1년 더 해주겠다 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차환이 되는데 지금 갑자기 강원도 사태가 터지니까 아. 차환을 거부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롯데건설은 그냥 갚아야 돼요. 갚지 못하면 롯데건설은 당연히 부도 처리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정상적인 상황에선 발생 안 하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이런 것들이 이제 더 퍼지면 좀 국내 경제적으로 리스크가 커지니까 예. 그걸 막겠다는 그런 조치로, 그러니까 물론 이제 50조를 다 투입한다는 건 아닙니다. 예. 최대 이제 그렇게 아, 예. 자금을 마련해 놓고 이만큼 있으니까 안심하라 뭐 이런 네, 메시지겠죠? 약간 이제 그런 예. 메시지죠.